안녕하세요. 여행길에서 만나는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도레미 행복 여행입니다. 오늘은 충남 예산에서 가볼 만한 곳 6군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명소는 의좋은 형제공원입니다. 보이는 비석은 예당 저수지 스몰지역에 있던 옮겨 놓았다고 합니다. 의좋은 형제의 이야기는 옛날 어느 마을의 형제가 서로의 살림을 걱정해 늦은 밤 자기 볕단을 몰래 서로의 볕단에 옮겨 놓다가 만났다는 얘기이며, 이 이야기는 1948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대흥면 상중리에 살았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실화라고 합니다. 세종실록과 신증 동국여지 승남 등에 기록되어 있었고, 백성들 입으로 구전되다가 1978년 이 마을에서 연산군의 지시로 건립됐다는 형제의 우회비가 발견돼 실화로 밝혀졌습니다. 요즘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는 뉴스가 종종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기감이 되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공원 조성의 의미가 좋으니 자녀분들과 산책하면서 형제간의 우애에 대한 동화 얘기를 들려주시면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를 가는 길에 예당호 중앙생태공원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수지 주변을 데크길로 깔아놓아 산책하기도 좋고, 흰 황새가 너무 많이 논일고 있었습니다. 황새는 신체 특성상 성대가 없어 울음소리를 못 내는데 대신 부리를 빠르게 부딪혀 따닥따닥 하는 소리로 의사소통하고 적을 위협하는 데 쓰기도 한답니다. 두 번째 명소는 예당호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는 2019년에 개통했으며 길이는 402m의 길이를 자랑합니다. 출렁다리 양쪽에는 주차장이 있어서 양쪽에서 진입이 가능합니다. 예당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공 저수지로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예산 출렁다리는 진도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고 3,150명이 동시에 통행해도 끄떡없이 설계되었대요. 가운데 주탑을 보면 굉장히 높고 빙글빙글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꼭대기 전망대에 오르면 더 멋지고 스릴감이 있으며 경치가 멋있습니다. 왼쪽에 음악 분수가 있는데 2020년 4월에 가동을 한 음악 분수는 호수에 설치된 가장 넓은 음악 분수로 한국기록원 공식 기록에 올랐다고 합니다. 음악 분수는 금요일과 주말, 공휴일만 가동하여 못 봤습니다. 예당호에는 낚시하는 예쁜 집들이 호수에 떠 있어 주말에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 길은 느린 호수길로서 예산역에서 내려서 6km만 걸어오면 이곳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야간 관광 백선에 예당호 출렁다리에서 하는 그 야간 불빛 공연을 올렸습니다. 예당호 출렁다리 야간 경관 사진이 아주 멋집니다. 세 번째 명소는 예당호 조각공원입니다. 출렁다리 옆에 있으며 모노레일 운행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500평의 부지에 전국의 유명 작가와 공모 작가가 참여하여 조성된 공원입니다.
작품성이나 가치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대요. 내리사랑이라는 작품입니다. 실 휴자를 써서 작품명이 휴입니다. 도심 속의 지친 현대인들과 일상 속에서 여유를 갖지 못하는 삶의 여행자에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공유하자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명소는 예산시장입니다. 요즘 핫하게 뜨는 시장이어서 가봤더니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백종원 거리도 있고요. 또 국밥집 거리도 쭉 있더라고요. 예산은 국수가 유명하여 선봉국수집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파기름 비빔국수와 진한 멸치국수가 있는데 저희는 진한 멸치국수를 먹었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맛있는 집이 많고요. 장터 광장으로 나갔습니다. 장터 광장 테이블에서 드실 분은 반드시 대기 접수 장소에서 자리 대기 접수를 먼저 하시고 카카오 알림톡 안내에 따라 시장 근처나 시장에서 대기한 후 자리 배정 후 음식을 주문합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니 굉장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다섯 번째 명소는 윤봉길 의사기념관입니다. 이곳은 영정을 모신 충의사 올라가는 길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상해 홍코우 공원에서 일왕의 생일 축하식이 있던 1932년 4월 29일 행사장에 폭탄을 던져 일본 상하이 파경군 대장을 즉사시키고 여러 명을 중상 입혀 현장에서 체포되어 일본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25세의 나이에 순국하셨습니다. 사당 안에는 영정이 있고 저는 묵념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중국 지도자인 장제스 총통은 중국 백만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격찬하였고 우리 정부는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주서하였습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는 윤봉길 의사의 독립운동 행적을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차이 단지 이것을 이루고자 자신의 심장을 터뜨린 25살의 젊은이가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윤봉길 의사의 유해는 일본에서 1946년 5월 15일 고국으로 돌아와 용산구 효창공원에 안장되셨습니다. 윤 의사의 애국 충정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기리며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념관 옆에는 사과 발효 빵 가게가 있는데 사과 발효액을 접목시켜 건강한 빵을 만들었대요. 자신의 빵에 자부심과 열정이 대단한데 보리빵을 먹어보니 아주 맛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명소는 수덕사입니다. 수덕사는 백제말 위덕왕 제2시 숭제법사에 의해 창건된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금강문을 지나고 사천 왕문을 지나서 대웅전에 올라갑니다. 대웅전에서는 1937년 해체 수리를 할 때 중수연대가 적힌 붓글씨가 발견되어 이 건물의 나이를 알게 되었대요. 건립연대가 분명하여
우리나라 고건축의 기준이 되며 그 역사성과 아름다움으로 국보 제49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4칸의 구조로 맞배 지붕입니다. 유구한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서 숭고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곳은 수덕여관인데 우리나라 신여성인 최초의 여류화가 나혜석과 작가 김일엽 또 이응노 화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일엽은 신여성운동을 하고 있다가 2번의 결혼과 이혼을 한 후 청춘을 불사르고라는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만공손사를 만나 31세에 출가하여 수덕사 견성암에서 수도하였습니다. 화가 나혜석은 김일엽을 따라 수덕산에 입산하여 스님이 되고자 하였으나 만공손사의 허락을 받지 못해 수덕여관에 5년간 머무르며 일엽 스님의 일본인 아들을 보살펴 주었대요. 당시 청년 화가였던 이응노 화백은 수덕여관을 드나들고 그림을 배우며 1944년에 수덕여관을 구입해서 살면서 작품 활동을 했던 곳입니다. 당시 이응노 화백은 프랑스로 떠나기 전 바위에 2점의 문자적 추상화로 암각화를 그렸는데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연고 성세의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수덕사 미술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 전문 미술관인 선미술관은 2010년에 개관했습니다. 주로 이응노 화백의 그림이 전시되어 있고요. 또 새로운 작가들의 그림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의 가볼 만한 6곳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